어디까지 허용 가능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 근데 웃긴 거는 그걸 알려면 결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결혼해봐야 돼. 결혼해봤는데 아니겠지 했는데 결혼하니까 꽝이네. 괜찮아요. 이혼하면 됩니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20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탈출 넘버원 132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오늘 심야 녹음입니다. 네. 심야까지는 아니구나. 야간이군요. 야간. 네,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머리가 아파 보이는데? 네, 두통이 좀 있어요. 운전 네. 되게 오래 하고 왔죠, 오늘. 뭐 강원도 정도니까. 강원도요? 네. 강원도 갔다 강원도 왔어요? 어디요? 강원도 갔다 왔어요. 춘천 쪽? 그 영서네. 영동이면 진짜 생각보다 차이가 큰데. 거기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춘천에서 닭갈비 먹었나요? 일하고 왔죠. 아니 쫑 뭐야? 은근히 애교 많다니까. 네. 자제 좀 하시고요. 듣기 싫으신가요? 밤에 녹음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 기준으로 뭐 요즘이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팟캐스트 위주의 컨텐츠들이 좀 사장되고 있는 그림이지만 팟캐스트가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심야 녹음이 많았었죠. 뭐 11시, 12시에 하고. 그래서 그 느낌이 오빠들도 그랬어요? 우리 많이 했죠, 그럼요. 밤에. 그런 느낌이 좀 살았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좀 되게 조용한 곳에서 이제 녹음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약간 좀 되게 그쵸. 뭐랄까 좀 뭐랄까. 밤에 되면 이제 감성이 그 약간 센치해지고 센치해지고 올라오죠. 그런 느낌도 그런 거 좀 있죠. 들었던 팟캐스트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덜하죠 그게. 한국에서는 이제 팟캐스트 자체가 좀 많이 소수분들이 듣는 그 플랫폼이 됐죠. 그리고 유튜브가 만약 유튜브 올라왔어. 근데 이제는 뭐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음성 컨텐츠처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죠 좀.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심야에 혹은 야간에 녹음하는 그 분위기를 조금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좀 어두워야지 심야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뭐 불 좀 꺼드려요? 네. 네. 저 어두운 거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제 좀 하시고요. 무슨 말을 하죠, 그럼 저는? 저 떠들고 싶어요. 네네네네. 그 오늘 그 헤어는 지상파 네. 헤어인가요? 아니야. 왜냐면 그 지난번에 알죠? 장원영 스타일이야. 지상파 장원이 형 이런 머리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때 예전에 이제 앞머리 잠깐 장원영처럼 한 적 네네네.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귀엽습니다. 늘 가는 네. 곳에서 이제 제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염색을 하기 때문에 색칠색. 그래도 네. 누나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 나 2주에 한 번이야. 아 그래요? 네. 짧은 남자들은 거 머리가 빨리 짧으니까 나오니까. 여기 다 옆에가 나와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갈 때마다 가끔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주시는데 예뻐요. 귀여워. 제가 머리가 짧으니까 이런 웨이브를 좀 오랜만에 한 거예요. 아하. 좋더라고요. 발랄해 기분이 보이고. 좀 여기 약간의 벼머리? 네네네. 네네. 살짝 여기 애교, 요렇게? 애교 벼머리 벼머리. 느낌. 그 헤어에 다른 어떤 변주를 줄 생각은 없나요? 하고 싶은데 뭐 할까? 뭐 할까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요? 콘로우. 변발. 콘로우가 뭐야? 콘로우. 콘로우가 한번 검색해봐 주실래요? 네, 콘로우. 잘 어울릴 것 저 같아요. 보배한테 딱 어울릴 거라 봅니다. 콘로우? 좀 강렬한 느낌으로. 콘로우? 콘로우. 콘헤드 말고? 콘헤드 거. 콘헤드는 머리가 긴 거죠. 콘헤드 하라거나? 콘로우 어떤가요? 와우. 언니 이걸 하라고? 피부색이랑 딱이야. 한번 해. 예전에 한번 해본 적 있어. 아, 진짜? 와. 언제? 이게 전체는 아니고 요렇게? 와. 제 친구 중에 이거 LA 하는 애가 교민분들이 좀 해요. 있어가지고. 이런 머리도 LA 교민분들이 좀 많이 하잖아. 저 잘 어울릴 것 같아. 않았나? 래퍼들이 많이 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조건 생머리가 좋아. 긴 생머리. 본인 머리 주장을 왜 취향을 하는 왜 거야? 갑자기 갑자기?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 네. 우리도 긴 머리 싫어하거든요. 나 이 머리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왔어요? 있어요. 네. 자르고 싶어요? 도저히 자르는 거 어때요? 덱스 머리 이런 거. 덱스가 뭐야? 덱스. 덱스는 몰라요? 더 길러야 돼요. 요즘 덱스는 뒷머리가 좀 길어야지.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나아질 것 같았거든. 기르면 길수록? 근데 점점 기르면 거지 길수록 중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기르면 지금. 그치? 기를수록 안 나아지네 이게 그 왁구가. 그래서 지금 왁구 대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저희 회사 그
PD 중에 한 명이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기르고 다니는 남자애 하나 있었어요. 알아요. 근데 싹 탈색하고 완전 짧게 쳤어. 근데 그때 주원 형이 옛날에 걔가 그 머리를 했던 사진이 있는데 실물로는 형이 처음 봤는데 형은 그게 훨씬 나아 보였나 봐. 근데 보통 머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애매한 타이밍이 있을 때 누가 자르고 깨끗해 보이면 흔들리잖아. 형이 그때 보고서 야 훨씬 젊어 보이네. 그러면서 본인 머리를 계속 만지는 거야. 그래. 고비다. 어떻게 다음 될지 주에는 모르겠습니다. 짧아져 있고. 이거를 버티고 갈 것인가. 근데 버티고 갈 그 기간이 좀 길어 보여. 아니야, 가치가 없어. 버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야 되는 가치가 있는 일이 있고 접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딱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느낌일지. 그러면 붙이자. 피스로. 그래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자를 것 같아요. 근데 오빠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가 짧은 머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축구 영상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축구 영상에 내 그 축구 설명했을 때 나름 축구 많이 보고 그 잘 전문가처럼이라기보다 어쨌든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용서 보잖아. 하나도 전문적이처럼 안 보여.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 봤을 때 그런데 조금 멀리 보면 스페인 선수가 하고 얘기하고 푸열 같은. 카를레스 푸열 같은 선수들이 푸열이 나왔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름대로. 약간 도인 느낌도 있고. 그래.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까지 길어지면은 그래도 그 느낌은 좀 나죠. 노사연 씨 같은 느낌. 우리 만남은 그러니까 사실 단발은 그렇잖아. 단발로 기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발로 기르면 진짜 되게 얼굴이 약간 좋아야 되고 아니면 최악이야. 저기요. 얼굴이 좋아야 된다는 건 지금 얼굴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뭐라고 얼굴이 설명해? 좋아야 된다는 건 너무 심한 얘기 쉽지 아닙니까? 않아. 근데 단어 선택이요. 나 지금 생각이 안 자를 나서 것 같아. 그런데. 왜냐하면 머리를 그래. 길렀을 때 갑자기 단발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그래, 생각났어. 최양락. 아니 최양락 말고 아니요? 옛날에 진우션에 네. 션이 저는 했어요. 했었어요. 맞아요. 태권브이 할 때 네. 멈출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네. 랩할 때 이 머리였거든. 맞아요. 내가 그 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비슷해요. 그지 내 상이 네. 좀 그 션이랑 말상이잖아. 여기 약간 좀 해요.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 그래 션 씨도 머리 자르고 인기 더 많아졌잖아요. 션은 그리고 그렇게 팍 시원한 느낌이 되게 어울리는 사람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때 나는 그 사람 그때 션 보고도 왜 머리를 저렇게 길렀지?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 지금. 그게 지금 모든 드디어. 팬들의 약간 마음일 거예요. 드디어 알겠습니다. 깨달았다. 2달 만인가? 벌써 그렇게 됐어? 그렇습니다. 네, 한번 네, 잘라보도록 너무 기쁜 하겠습니다. 소식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건강하고 산뜻한 두피 그리고 피부 관리 힐로소피인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탈모 샴푸 있었고 그다음에 올인원 워시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번엔 트리트먼트입니다. 나는 이거 너무 반갑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머릿결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촉촉한데? 오늘 촉촉한 상태에서 왁스를 바른 거예요. 그런 느낌을 내려고. 훨씬 촉촉하네요. 네. 근데 그 샴푸를 쓰고 왜 그러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샴푸를 쓰고 네네. 트리트먼트 딴 걸 쓰거든요. 네. 누나 왜 웃어요? 아니. 왜요? 아니에요. 내 머리 보고 있는 거구나. 아니. 갑자기 그 춤앤 머리에 대한 수많은 댓글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네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아무튼 나랑 비슷한데 오늘? 트리트먼트 이쪽 얘기해야 약간 되니까. 포비 같은 거. 네. 옛날에 코난. 네. 아니 푸들인데 둘 다 푸들인데 뭔가 느낌이 달라. 잘 여기는 손질된 아프가 나오죠. 잘 손질되고 여기는 가위 컷한 그 푸들이나 비숑 내지는 꽃동. 귀엽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트리트먼트가 필요했는데 네. 이걸 써야 되겠네요. 그래 써야죠. 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힐러소피에서 워낙 샴푸가 부드러워서 네. 트리트먼트가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트리트먼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아하.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또 아무리 만들게 되었다고. 샴푸가 부드러워도 음.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커요. 엄청 커. 네, 저도 머리가 뻑뻑한 편이라 음. 트리트먼트를 항상 하는 편인데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머릿결 관리가 안 되면 남성분들도 샵 가서 펌을 못 해요. 펌이 안 먹어. 맞아. 안 그래서 해줘. 계속 관리를 하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런 거를 이제 부드럽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 나왔으니까 특히나 일반적으로 트리트먼트가
두피나 탈모에 고민 있는 분들은 못 씁니다. 여기만 써야 되거든요. 네, 끝에만 안 그러면 두피를 막는다, 맞아요. 모공을 막는다 그래서 그 실리콘 들어있어서. 네, 그게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 얘는 없이 네. 무첨가로 실리콘 탈모 없는데. 케어까지. 네, 그거까지 되니까 아주 좋죠. 그래서 사실 그 요즘 샴푸랑 트리트먼트 제품에는 실리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되게 관건이라서 그거 꼭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리콘 무첨가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다.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샴푸 쓰시던 분들은 꼭 세트로 같이 너무 쓰셔야 네. 원래도 그 탈모 예방하는 샴푸 중에서는 훨씬 부드러운 제품이었지만 그걸로 부족한 분들은 꼭 같이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있는데 네. 배송 메시지 인스타TV 남겨주시면 샤워 타월 나간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그거까지 같이 받아가세요. 힐로소피 스칼프 테라피 트리트먼트입니다. 자, 소백지향 홍삼의 나르기닌입니다. 말도 없이 뒤에 빨아먹고 있는 두 분. 네. 이 정도로 급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할 때 먹으면 진짜 일단 먹으면서 기분으로 없이 키고 그다음 이제 15분 20분 정도 있다가 그럼 아르기닌 진짜 빡. 홍삼과 아르기닌 효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개별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시기 편할 거고요. 지금 홍삼의 나르기닌 요거 3+1 요거 행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3개 구매하시면 한 박스가 더 오는 거니까 지금 구매하셔서 많이 쌓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뭐 막 유통기한이 급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네, 천천히 쭉 드시면 좋으니까 간편하게 피로회복, 활력 충전하시기에 홍삼의 나르기닌 소백지향을 찾아주세요. 자, 후진연의 이별 후 찌질해지는 나. 이별 때문에 찌질했었던 과거를 회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른 거에 이제 파편처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본인의 가장 찌질했던 시절을 이별 후에 회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너무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20대 때였나요? 그럼 30대 때는 좀 이별해 아니고. 본 적 없어요. 30대 이별 30대 는 없고. 아, 네, 이별하면 결혼을 이제 했죠. 끝나는 거죠. 아하. 음. 보배도 20대? 그렇죠. 30대는 아니죠. 무슨 누나는? 저는 30대죠. 제일 좀 그랬던 건 30대다. 30대 초반. 오히려. 그 이별 후에 가장 찌질했었던 나이대가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이별 후에 가장 찌질했던 나이대가 30대. 30대? 네. 30대. 30대였어요. 30대 결혼해가지고 30한 중반이니까 초반에. 그렇죠. 20대 후반에서 30 딱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29, 30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네. 그러면 종윤이는 저는 이게 진짜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별한 다음에 진짜 똑 끊어져요. 그래서 별 저기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래요? 딱 그럴 어떻게 수가 끊냐? 있지. 그냥 술 먹고 본 적 없어요? 그럼요. 그래요? 네. 본 적이 없다고? 네. 정말 사랑하는 여자였잖아. 사귈 더 때. 그랬죠. 그러면 가짜로 사랑하는데 만나요. 근데 그게 여운이 안 남아? 약간 그러니까 그 끝까지 가고 진절머리 날 때까지 사귀었다가 헤어지나? 아니 진절머리라기보다 그러면 안 힘들거든요. 진절머리 네. 나서 헤어져서 안 힘든 적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했길래 진절머리가 났죠? 아니 뭐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졌죠.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 오래돼서? 뭐 오래되기도 하고 사랑이 금방 끝나기도 하고 뭐 서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사귈 만큼의 어떤 매력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안 하는데 좀 그래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저처럼 SNS 안 하면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약간 SNS 연락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많던데 SNS를 찾아보고 찾아본다거나 그게 계속 기록이 남거나 이렇게 보면 그거 뒤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SNS 다 하시죠? 지금 하는데 옛날에 그게 없을 때라. 싸이월드 이런 뭐 그런 거? 거라도 있잖아. 싸이월드. 싸이월드도 저희는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면 끝물이죠. 안 할 때죠. 아 그런가? 페이스북. 페이스. 페북. 페이스북 있었다. 페이스북 어. 있었다. 페이스북 아 맞다. 있었지. 페이스북 있었다. 그래. 언제나 있었어. 그러니까 SNS. 헤어지고 나서 술 먹고 이제 집에 들어서 컴퓨터 하다가 싸이월드 같은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생각나. 그러면 글 쓰게 되고. 거기다가? 글, 글을 써서 글 쓰면 문제야. 위험해. 너무 그- 어. 찌질한데? 그렇다니까? 내가 찌질하다고 했잖아. 공격수야. 그렇게 찌질하게 했어.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약간 취기 돌면 글 쓰는 스타일이죠. 저 엄청 열심히 쓰는 스타일이야. 취기 돌면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다가 글 올릴 때도 그냥 핸드폰 이걸로 안 써요. 아 키보드로. 아니 먼저 이거 그 A4 용지 갖고 와서 초안을 초안을 만들어? 써요 손으로.
아침에 일어나잖아. 킹크는 웃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빽빽해. 와. 깜지처럼. 그래서 거의 1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진짜 가관이지 않아요? 근데 되게 명문이야. 내가 봤을 때. 뭐? 그러니까 뭔가 분노에 차서 따박 1. 막 삐뚤빼뚤하지도 않아. 1, 가지런하게. 2, 3, 4 해가지고 쭉 쓰고. 그래서 종윤이가 많이 힘들어했죠. 나 술 먹고 막 자꾸 불만 상황 카톡해서? 있을 때 종윤이한테 계속 막 길게 막 보냈거든. 이렇게. 근데 다음날 그거는 이제 일어나면 아침에 카톡이 한 16개씩 와 있어. 진짜 전 남친이어도 진짜 싫을 스타일인데. 난 일어나면 이제 그걸 딱 보는 거야. 공업자가. 뭐야? 제 친한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거든요. 네. 전 이제 의뢰이 안 읽어요. 근데 그냥 다 안 읽어 그냥.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유일해.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게 나 누구한테 카톡 그렇게 길게 보내고 귀찮아서라도 안 해.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니 근데 유일하게 받아줄 것 같은 거지. 그래 받아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그렇게 술 먹고 카톡을 보내요. 그러니까 형수한테도 안 해? 안 해. 안 해. 무슨 보고 얘기하죠? 안 해. 계속 붙잡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SNS 올릴 때는 그냥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올려요. 뭔가 솔직히 말해서 뭐 사회 돌아가는 사안, 축구계 돌아가는 사안. 그래서 그럴 때는 정확하게 올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쓴 다음에 핸드폰을 안 하고 수정하고 노트북 갖고 와서 이제 그 워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글. 네. 한글에다 먼저 써요.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네. 뭐 쓸 때. 그다음에 밤새지 않나요? 뭐? 밤새는 거 아니에요? 그 오래 수다? 걸려. 한 2시간 3시간 걸려. 근데 이제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그 슈틸리케 쓸 때도 술을 많이 먹었어. 많이 먹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 택시를 타고 가서 창밖을 보면서 나는 뭐 기사님하고도 이것도 말도 잘 안 하니까 보다가 갑자기 이제 축구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빡이 치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도 안 써. 그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한 20분 택시 타고 가면서 초안을 짜요. 구성을 잡아. 왁구를 그래서 잡고. 이렇게 해서 맞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에어포 용지에 딱 앉은 다음에 막 쓰는 거야 막. 약간 작곡가 같다. 맞아.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한글로 쓰고 다시 보고 막 올리고 이렇게 하죠. 술 취했으니까. 안 취했을 땐 안 그러지. 안 취해서 안 그래. 취기에 뭔가 이런 거. 그 과격한 행동을 했다거나. 있죠, 많죠. 연인 아니 연인한데? 뭐 연인이어도 되고. 연인은 당연히 했고 옛날에 당연히 했고 지금도 가끔 해요. 그래요?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술자리에서 안 좋았던 기분을 푸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 게 굉장히 즐겁게 놀고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가끔이긴 한데 뭔가에 저도 잘 모르겠는 거에 뭔가에 꽂혀요. 꽂혀서. 그러면 꽂히면 그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일단 그러니까 나도 술 먹었다는 걸 아니까 술 취한 걸 아니까 일단 자자. 근데 잠이 안 와.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해소해야겠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그치. 맞아. 그래서 새벽 1시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 친구한테 카톡을 막 보내줘.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거 진짜 잘못된 거고 너 그렇게 살면 진짜 쉽지 않다. 막 이런 거를 막 보내요. 이주원인데? 다음날 약간 후회하죠. 왜? 후회하죠. 존나 후회해. 다음날 심지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미안하다. 나도 종윤이한테 그렇게 보낸다 유일하거든. 근데 뭐 회사 생활에서 약간 불만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종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 되는데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있잖아 하면서 막 보내고 하는 건데 종윤이가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형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맞아 나 그때 진짜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하다 이제 안 그럴게. 근데 되게 자주 그러진 않는데. 근데 가끔 있어 그런 날이. 내가 왜 그러지? 쌓인 게 뭔가 폭발하는 리듬이 거지. 되게 다운될 때 시즌이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꼭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는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골프 여행을 갔어요 동남아로. 근데 제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랑 그 친구 남자친구랑 저랑 셋이 갔거든요. 너무 즐겁게 골프를 치고 저녁에 술을 먹는데 술을 좀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골프 치면서 뭐 아이언 각도가 어떻느니 뭐 어떻게 뭐 눌러쳐라 뭐 찍어쳐라 이런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친구가 제가 제 친구한테 난데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 진짜 언제까지 아이언 그렇게 칠 거냐고. 너 골프 지금 몇 년이야? 구력 몇 년이야? 너 10년 됐지? 너 근데 아이언 아직까지 그렇게 치면 너 진짜 골프 언제 잘 칠 거냐? 막 약간 이렇게 막 했는데 더 웃긴 거는 그 친구가 원래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는 골프를 너무 좋아하지만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는 친구예요. 되게 즐기는 친구예요. 전혀 연연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과격했는지 아니면 그 친구도 뭔가 꽂혔는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머. 울었다고? 울었어 갑자기. 그렇구나. 너무 구박받는 느낌이었나 보다. 갑자기 울어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취했잖아요. 어. 그래서 제대로 사과를 못하고 방에 들어와 잔 거야 그냥. 근데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그게 떠오른 거야. 진짜 생각나지. 다 그거 왜 생각나요. 그래? 다 생각난 거야. 운 것까지.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부터 이제 미안하다. 그 리조트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 땡모반을 막 수박 주스. 아직 시간 안 된다 그러는데도 억지로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사가지고 가가지고 빌었죠. 어제는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술 먹을 때 주사가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나는 이게 주사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어폰이 필요 없는데 이어폰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술 먹고 집에 가거나 뭐 대리기사님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요. 이게 안 올라오게. 안 안 올라오고. 올라오게. 네. 그래서 그러면 두 분 다 뭔가 약간 본인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 혹은 알고 있지만 풀리지 않은 내재된 분노가 있나? 아니면 뭔가 둘 다 그런 참는 것들을 많이 무의식에 담아놓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거를 본인은 다 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야. 있는 거야. 안 풀린 채로.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것 때문에 SNS 안 하는 거야. 위험할 수 있으니까. SNS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SNS 막 할 때 술 많이 취하면 그 일반 축구 팬들 피드나 이런 것도 뜨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평소 때는 보다가 되게 감성적으로 변해서 댓글 달아요? 댓글을 달아. 나는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페이스북 할 때 그냥 가끔씩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제 뭐지 도배인가 아니면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일용직 이런 걸 하는 분이었어요. 나도 잘 몰라. 근데 그걸 가끔씩 올려. 오늘 덥다, 뭐 힘들었다, 뭐 하면서 자기 작업물 이렇게 올리고 해. 그냥 그렇게 봤어. 근데 거기에 내가 술 먹고 가면서 댓글 단 거야. 뭐라고? 되게 감성적으로 변해서 내가 옛날에 그 이랬던 게 일용직 했던 거 막 떠오르고 하면서 그 되게 고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막 되게 부정적으로 댓글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댓글을 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나쁜 댓글 아니면 괜찮지 않아요? 대부분 남한테 댓글 달 때는 나쁜 댓글은 안 다는데 평소 때는 안 할 걸 그렇게 과하게 되는 과한 거야. 거지. 감정이 이제 좀 네, 원래 술 마시면 좀 많아지니까. 되게 그래. 되게 그래요. 혹시 내재된 분노.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우리가 오늘은 이별로 찢어내는 나지만 다른 걸로 좀 틀어서 음주. 뭔가 술 마시지 않을 때라도 뭐 갑자기 끌어오는 분노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어디에 있죠? 애들한테요. 야 그래. 내재된 게 아니잖아. 엄마라고 아이들이 매번 예뻐 보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싹 덮어 놓는데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니. 아니 그러면 아기를 볼 때? 애들 보다가 가끔씩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리주기 따라서 그래. 맞아. 그때 감정 컨트롤 좀 안 되죠. 근데 뭐 그냥 슬프고 그냥 되게 화나고 막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맞아. 그건 뭐 호르몬 변화가 실제로 있는 거잖아. 근데 여자들은 진짜 이게 심한 사람과 덜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도 덜 심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나이 들수록 좀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유 없이 자꾸 짜증나고 빡치잖아요. 그럼 여지 없어. 그치. 여지 없어요. 전조 증상이 딱 있으면 저희 남편도 대충 알아요 이제. 얼추. 얼추 알아요. 나도 알아. 그치? 약간 조금 뭔가 예민해진다거나. 근데 이 얘기 하는 거 저도 싫어하더라고. 그렇겠지. 그게 내가 약간 말했어. 약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열받게 해서 그런 거야.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열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나 또 생각하지. 이 정도까지는 원래 안 하는데. 착하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 말을 많은데 너 그것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사건은 지금 이 분위기는 그게 아니더라도 네가 나 빡치게 한 거야. 주 원인은 오빠라고. 한 거야. 이랬는데 보통 또 그렇게까지 화 안 내거든. 그럼 나 또 생각하지. 맞네. 엎친 데 덮쳤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이. 그쵸.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분노. 자, 단 한 번의 양치로 6번의 양치 효과를 주는 트로마치 미세전류 칫솔입니다. 지금 란이랑 저랑 보배랑 들고 있는 게 요 칫솔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문선 누나랑 주원 형이 들고 있는 게 혀 클리너. 네, 혀 클리너입니다. 근데 요게 보니까
전동 칫솔을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죠. 근데 전동 칫솔을 일부러 안 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잇몸에 되게 이제 전동 칫솔이 아무래도 이제 전동이 있다 보니까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바로 느끼진 않아도 계속 쓰는 거니까 그치. 지속적으로 충격을 줄 수가 있어서 안 쓰신대요. 음. 그런 분들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미세 전류로 흐르기 때문에 잇몸이나 이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전류로 잘 네. 닦아낼 수 있게 플라그 같은 것도 구석구석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혀클리너 안 쓰는 분들은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네. 맞아요. 칫솔로 아무리 문대도 이 혀클리너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덜한데 이거는 심지어 전류가 흐르니까 네. 살살살살 문질러도 네. 쫙 그렇게 나와요. 저 진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 네. 저도요. 혀가 정말 깨끗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혀 클리너처럼 긁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딱 긁게 돼 있긴 하거든요. 예? 폼들이 긁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요 미세 전류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미세 전류가 요 백태 같은 거를 녹여서 없애주는 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혀 클리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한 구강 관리 트로마치 미세전류 칫솔 혀클리너입니다. 분노할 때 있나요? 저는 술 먹고 화 안 음. 나요. 근데 뭐 좋은 게 되게 좋아지고 슬픈 게 되게 슬퍼지고 이런 건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이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시잖아요. 왜냐면 안 좋은 거 되게 빨리 까먹는 스타일이라. 근데 술을 마시면 약간 이상한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상한 행동? 네. 어떤 뭐죠? 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뭐요? 후회할 만한 행동. 노상방뇨? 야! 노상방뇨? 이상한 행동 이러잖아. 여성이 노상방뇨 주사는 별로 없지 않아? 나 꽤 봤어. 아 진짜? 나 어디에서 저 뭐야 제기동 있죠. 네. 제기동에서 저 청년이 옆에? 제기동은 그럴만해. 왜? 알지? 제기동이니까요. 제기동 분위 제기동 신설동에서 오줌 싸는 여자, 제기동에서 똥 싸는 여자 길에서? 똥을 아니 왜 싼다고? 그 동네 신설동 제기동 옆에 붙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왜 그 동네는 왜 그래? 그 제기동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에 그거 있어. 충격적이야. 나 거기 내 알아. 섹타야. 그래 형색 타잖아. 어. 섹터 왜 이렇게 있죠. 많아? 버스 정류장처럼 있는데 약간 박스처럼 돼 있는데. 아.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데였어. 비가 오는 날이었어. 제가 그쪽 근처에서 촬영할 게 있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빗물이 막 오는 날이야. 이렇게 뭐가 있는데 근데 위에서 황토 같은 게 내려와. 위에서? 위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 황토 뭐, 낮에? 오후 4시가량. 야! 그건 말이 안 돼. 4시가량. 그래서 뭐야 뭐가 무너졌나? 왜 이게 흙이 내려와? 봤는데 거기 부스에서 어떤 여성분이 네. 쪼그려 앉아서 어머. 너무 급했나 보다. 아니 그래도 아, 복장은 어땠어? 약간 복장은 나이 좀 때는? 나이 때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아,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너무 배가 아프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겠지. 와. 너무 배가 아프지 않고서 거기서 싸는 건 좀 이상한 차라리 거니까. 바지 싸는 게 근데 낫지 나는 않아? 사실 그러니까. 그 완전 취한 거지. 이상하네. 나 똥 싸는 걸 목격을 많이 했어. 진짜 내가 오빠랑 다니고 싶어. 부천 상동에서도 재밌는 거 본 많이 적이 봐. 누가 여자가? 아 남자였어 그때. 어. 그거 있죠. 횡단보도 이렇게 있고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무슨 존이라 그러던데. 이렇게 딱 교통섬이라 그러잖아.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 거기 옆에 그거 있잖아. 화양목 같은 거 있잖아. 어. 거기 옆에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는 거야. 아. 그거 진짜 급했나 보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길래 근데 그 앞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좀 있었어. 한 6-7명 있었어요. 근데 쪼그려 앉아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그냥 쪼그려 앉아 있나? 아. 근데 거기서 쪼그려 앉는 건 이상한 거지. 그렇지 쪼그려. 근데 어. 너 죄송합니다. 네. 남자잖아. 어머. 불알이 덜렁거리고 있는 거야. 아이씨.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강아지들 똥 싸듯이 이렇게 뿡 나오는 게 그래서 보였다고? 봤다고 그거를? 와. 너는 차 안에 있었고? 와. 그래서 23-1번 버스 너무 기억 안 나. 그걸 본 소신역에 거야. 버스 타고 종찬이 집 가고 있는데 그래서 존나 차에서 웃었어? 술 아니면 마시려고. 웃었어? 아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덜렁덜렁거리는데 나니까 보고도 안 믿길 것 같아. 진짜 너무 어이없으니까 와. 이러고 창문 열고 귀한 경험했다 진짜. 그래서 그날 술 먹어서 존나 얘기했겠다. 나 얘기했죠. 술맛 덮으면서 미친 새끼가. 어떤 와. 새끼가 교통섬에서 똥 싸고 그럼 너무 어떻게 취해 보였어요? 그분은 뭔가 급했지. 아니야. 아니지 급하다고 그렇게 그 써놔. 남자분은 응. 홈리스였어. 아. 그 느낌이었어. 아. 근데 그 여성분은 아니었어. 어. 네.
진짜 문제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야, 갑자기 이거- 이 얘기 왜 나왔지? 그 노상방뇨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나는 한 번도 본 적, 나는 그건 있었어. 그 친구가 버릇은 아니었는데 한 4-5명이 술 먹었던 거 기억나요. 대학교 때. 근데 여자가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여자 자취하는 데인가 어디에 이제 데려다 주려고 업었어. 헐. 업었거든. 내가 업은 거 아니야. 다른 그 선배인가 누가 한 명이 업었어. 업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선배들 등치가 있고 여자가 좀 조그매가지고 별로 힘들어 보진 않았어요. 제가 가서 딱 가는데 갑자기 오줌 등이 냄새나? 젖어 진짜? 있는 거야. 오. 근데 우리 지금 등이 다 젖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알아? 야 해가지고 야 자 이제 거기 눕혀놓고 우리 한 잔 더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딱 본 거야. 근데 여자애잖아. 어떻게? 우리 4-5명이 그렇게 막 왁자 찍으러 가다가 조용. 마치 집에 가자. 아니 다 숙연해지면서 조용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그냥. 착하다, 착하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그 여자애도 지켜줄 필요가 있었어. 아, 그렇지. 걔가 얼마나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못하지 그 그건 정도면. 못해. 못해야지, 못해.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다른 에피소드나 뭔가 좀 기억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본능적으로 만들기 싫었나 봐. 그래서 조용히 가서 얘 이렇게 됐다. 좀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 우리 쓱 나왔죠. 네. 두 분의 등은 그리고 걔 쌍욕하면서 나왔지. 그게 그 여자 걔 내려놓고 그 형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 막 이러면서 어떡해. 바로 그 형 집도 근처였어요. 그래서? 바로 갈아입어야지. 같이, 그래서 막 존나 그래서 이렇게 하긴 했지. 진짜 20대 초중반에만 할 수 있는 경험. 와. 그 이유 가면 그건 쉽지 않죠. 그 원래 아까 그 취하면 이상한 행동한다는 그 얘기하려다 이렇게 온 건데 무슨 행동하죠? 뭐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가 어. 쓸데없는 연락을 한다든가 아하. 쓸데없는 걸 많이 하죠. 아하. 네. 다음 날 후회할 법한? 다음날 이제 술 깨면서 숙취와 함께 그 기억에 시달리면서 그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말해주세요. 비밀입니다. 야, 그 쓸데없는 술 먹고 쓸데없는 말 전화하기 누구나 근데 다 하지. 그 테란이 비밀이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에요. 아,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술 먹고 그렇지 욕하나 않아요. 전화해서? 오줌 싸는 거보다 강해? 아니 저런 차라리 거 오줌을 싸요? 에? 차라리 그게 오줌 나? 싸는 게 나? 오줌 싸는 게 낫다고? 뭔 행동이길래? 그냥 나만 싫은 거죠. 아 그래요? 전 남친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 뭐 그런 거지. 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뭐 예를 들어 별로 이제 안 좋게 맞춰서 걔한테 연락할 일이 없는데 그치. 굳이 이제 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막 속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속마음이 엄청 술을 마신 상태니까 과해져 있잖아. 과장되지. 내가 걔를 요만큼 생각했다면 되게 막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막 표현이 되고. 그래서 나는 취중진담이라는 얘기 사실 안 믿거든요. 취중 진단도 적당히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용기 낼 만큼의 적당히 알뜰한 살짝이야. 내가 봤을 때 반병 내지 한 병? 뭐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2병, 3병 넘어갈 그럼 때부터는 그건 취중진담이 취중 구라야. 약간 좀 그렇게 돼 과하게 되는데 나는 그거 있었어. 갑자기 라니가 술 먹고 전화했다 그랬는데 나 옛날에 딱 한 번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그냥 어영부영 됐거든. 근데 한 열흘 지났나? 전화가 온 거야. 술 취해서. 오! 자기네들 오래. 오! 뭐라는지 알아? 뭐라고? 섹스하고 싶대. 오! 진짜. 와, 봤어요. 나 너무 놀랬어. 그냥 풀발기? 나 아니야. 나 30살 때야. 그러니까 어.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섹스하고 싶다고. 어. 근데 벌써 이 혀가 막 꼬여 있어. 못 가겠는 거야. 거기서 내가 그래서 무슨 순환을 겪을지.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음 날 연락 왔더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너 너무 취했었다고. 무슨 말 했냐고. 무슨 말 했냐고? 나 그 물어보는 거야. 알 것 같은데. 나보고 계속 오라고 했다. 섹스하고 싶다고. 야, 좀 지켜줘. 뭘 지켜? 좀 지켜줘. 아니지 깬 다음에 얘기해봐야 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죠. 그렇지. 그 확인 절차였구나. 그럼. 맨정신에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 나도 사실 그냥 한 번 소개팅했을 만약에 뿐이니까. 엄청나게 그 아주 끌리는 여자였다면. 가면서 통화했죠. 네. 네, 새벽에. 그래서 그 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민망해하면서 안 오길 잘했다고. 고맙다고. 안 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일 황당한 기억이긴 했어. 그런 되게 술버를 친하지도 진짜 않았는데. 좋지 않죠. 아니 갑자기 이게 생각났는데 갑자기 슬퍼. 어릴 때입니다. 한 29, 30 이쯤인 것 같아요. 똑같이 술에 취하면은 그때 남자친구가 없을 텐데
그 당시에 그 나이 때 남자친구가 없으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많은 남자들이 이제 약간 좀 대시하고 기다리고 있는 막 뭐 누나 연락해요 막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근데 그 중에 한 명한테 별로 안 친했는데 제가 집에 새벽 4시에 들어가면서 그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디야? 그러고 내가 집에 왔어. 그랬더니 왜 전화했어? 나 지금 갈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래? 그랬더니 그럼 지금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오면 전화해 하고 들어가서 나는 이제 꽐라니까 잠이 든 거야. 왔다 갔어. 갔다 정말. 네, 왔다 갔어 봐봐. 자, 한 번.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비슷하게 들어갈 때 전화하니까 오늘은 절대 자지 마. 그래서 알았어 오늘 진짜 안 자. 또 잤어. 와. 그 남자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4번을 하니까. 4번이나? 왜냐면 나 진짜 나중에는 안 자려고 막 소파에 앉아서 부릅뜨고 있는데 아니 차라리 그 정도면 맨정신에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셔. 아니 근데 그 이제 미안하면 그렇게 덜 미안한 거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술 마시면서 만나는 거지. 만나진 않았다가 새벽에. 스포츠도 삼진아웃이야. 4번은. 네 번째 하니까 이제 4번째 그때 기억이 나요. 왜냐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진짜 오늘 안 잘 거다. 왜냐면 나 별로 안 취했어. 그랬더니 그날은 그 친구가 아니야 누나 자. 그렇게 되지. 누나 그냥 자. 왜냐면 그 친구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였죠?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답심리 살 때인데 이 친구가 멀지 않았어. 한 20건 새로 샤워하고 나옵니다. 샤워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다 하고. 진짜 100% 속옷까지 골라서 입고 나와. 그러니까 빨리 올 수 있는데 어쩐지 너무 늦게 와서 당연히. 잠든 거예요. 그거 그냥 안 가지. 목욕제기 하고 가야죠. 진짜. 아마 진짜 거기 아팠을 걸 가면서 그 정도로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기다리면서. 완전 제가- 가스 다 늘어났을 걸 진짜. 제가 큰 죄를 지었네요. 네. 그리고 3번째 불렀을 땐 설마 안 자겠지. 그랬다 4번째는 이제 네. 많이 피곤한 목소리로 자라고 그냥. 그렇죠. 그 마음 화는 정말. 내지 않고 그냥 화는 체념이야 안 체념. 냈어요. 좋아하는 좋아했나 여자니까. 보다. 그렇지. 마음이 있으니까 화를 못 내지. 갖고 논 거야. 그러네. 그냥 빨리 자라고. 저런 사람 있어. 술 마시면 자꾸 부르는 사람. 근데 술 마시면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술 한잔 할래 이렇게. 아니, 처음에 이제 전화했을 때는 지금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뭐 그 나이 때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헤어지고 나니까 약간 그렇게 심심하이. 네, 이성들이 이제 많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항상 뭐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연락 달라거나 아니면 막 집 앞에 찾아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난 저런데 저는 많이 나갔거든요. 술 취해서 부르면. 그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정말로? 내가 되게 좋아하던 그 선배가 술만 마시면 나올래? 술을 조금 마시면 부르는 거예요. 둘 다 회기 살 때니까. 불러 그렇게. 야, 더군다나 좋아하는 사람 부르면 나가죠. 그럼 나가지. 맞아. 12시에 전화 와도 나가지. 새벽에 전화도 나가지. 본인 나가죠.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소득 없이 술만 먹고. 사귀어주진 않고. 진짜? 아하.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여자친구 아닌 여자한테는 누구한테 와가지고 나올래?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왜냐면 나올 것 같은 여자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도 시도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내 흥미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술 먹고 누군가를 불러서 데리고 오면 너무 부담되는 거야. 내가 불러서 왔으니까 뭔가 재밌게 해줘야 되고 뭔가 술도 더 이제 마셔야 되고 얘 시간 내서 내가 불러서 온 거니까 중간에.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할 때 내가 불러서 사람들 그러니까 술 먹는 거와 내가 그냥 모임이 있어 그래서 아니면 나올래 해서 내가 가는 거하고 전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요. 네. 그리고 술 취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술 취하죠 사실 취하긴 취하는데. 근데 막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취하고 자고 이러지 흐트러지는 않잖아. 타입이 그러진 아니야. 않죠. 되게 네. 말똥하잖아요. 맞아. 네, 그렇죠. 보통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그치. 많이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부담돼. 취해서 전화해서 누구 불러본 적 있나요? 네. 있죠. 그래. 야 어릴 때 이게 없을 수 없다, 그지? 그럼 나와요? 있죠. 네. 저희 남편은 아직도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불렀대요. 아 그래? 좋아했네. 많이 꼬셨네. 많이 꼬셨어. 남편 많이 꼬셨네. 꼬신 게 아닌데? 이거 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너가 제일 나쁜 애야. 그럼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데리고 논 거니? 아니. 우리 같이 친하니까 친구니까. 그럼 자꾸 자기가 계산을 해주고 갔다는 거야. 근데 나는 기억이 없어. 취해가지고. 완전 이용해 먹었네. 완전 나쁜 혼내주는 애구만. 나 한 번 나 부른 적 있어 여자가. 계산하라고? 계산하라고? 계산하라고가 아니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을 안 했지.
이건 내가 나도 진짜 존나 웃긴 새끼다 진짜. 진짜. 아 계산해달라고 불렀는데 안 해줬구나. 이게 좀 비슷하게 그렇지. 나지. 계산을 해달라고 부른다고? 야, 그런 뉘앙스였어. 그치 이제 아예 돈 내줘는 아닌데 그치. 약간 왠지 느낌상. 시간에 나가면 느낌상. 한번 써먹어 볼까 했는데 그거에 눈치를 채고 그치. 이게 이씨 하고서 안 이게 하고. 누구한테? 근데 걔 그 여자가 괜찮은 여자였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불러가지고 했는데 뭐 친구 한 4-5명 있더라고. 뭐 친구한테 뭐 잘 보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아마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었을 거야. 근데 그랬는데 와 그때부터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아무리 있지. 내가 좀 뭐랄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안 해. 나 간다. 그러고 왔어. 근데 와. 그때 내 후배가 한 명 있었거든. 어. 같이 이제 술 마시려고 할 때 연락 온 거야. 어. 그럼 그 후배는 얼마나 신나. 어. 생각을 해봐. 나도 이렇게 선배랑 술 마시고 있는데 이제 막 한두 잔 마셨어. 근데 갑자기 둘이서 단둘이서 먹고 있는데 야 내가 나하고 좀 썸 타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여자들하고 같이 있다는데 갈래? 형 택시 내가 낼게요. 아시죠? 얼마나 신나 그게. 얼마나 신나. 그 후배도 얼마나 신나서 왔겠어. 근데 딱 가자마자 한 15분 만에 야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김이 너무 빠지는 거야. 빠지지. 걔는 안 가려고 하더라고. 난 좀 있으면 안 돼? 여자들 4-5명 있으니까 그 중코 같은 데였거든. 그럴 때는 또 이제 파이팅 있는 친구들은 형 먼저 가. 난 놀다 갈게. 맞아. 그런 순간 걔는 나한테 다음날 찢어지니까 야,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랬는데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나왔지. 그다음부터 연락 안 했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 야, 그런 경우 아니면은 나한테 나오라고 연락한 사람 없었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었겠지, 아니고. 오빠가 안 나가는 그래 거 기억이 안 나가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할 거야. 그리고 제가 사실 심야에 밤 늦게 전화 오는 걸 잘 안 받아요. 어릴 때도 어릴 때도. 와. 근데 심야에 오는 거는 보통 취중에 전화는 거거든요. 맞아. 친구들한테도 요즘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전 너무 당연한데 제 기억에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거의 뭐 한 번 놀면 항상 아침에 들어갔거든요. 뭐 이렇게 개체력, 새벽 개체력. 12시 1시에 들어간 적이 없어 나는. 뭐 새벽 4-5시 아니면 7시야. 약간 이랬거든요. 대단하다. 알잖아요. 답심리 개체력. 네. 그 근데 시절. 이렇게 쭉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전에 그 누나가 얘기했었나? 일반적으로 술이 좀 있으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 것 같아. 뭐든 간에 일이 일어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이벤트가 없다가 조금 취기가 돌면 이벤트들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뭔가의 인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일단 그리고 술 먹으면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풀어지잖아. 네. 그게 저는 조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 야 썸 타고 하면 술 먹으면 뭐 용기도 생기고 뭐 취중 진단도 하고라고 그냥 얘기만 했거든. 근데 진짜 개 중요한 것 같아. 정말로 뭔가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려면 술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그럼요. 아무리 너무 나이를 먹고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 막 과음을 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술자리가 그렇게 생기면 뭔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죠. 그쵸. 뭐 꼭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여기 그 이별 후 찌질해지는 나이도 보통 찌질해질 때 취해서 찌질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치. 완전 맨정신은 쉽지 않아. 그렇잖아. 난 네. 맹정씨는 난 거의 보통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어 그죠. 그때는. 맞아. 근데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이별 후 폭풍이 오는 이유 남녀 다해서 가장 큰 건 익숙했던 둘에서 혼자가 돼서 전 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 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후폭풍이 확 오나? 별 생각이 없다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나? 그래요.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도장을 찍는 거지. 딱 완전 완전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런 거. 그럼 확 오지. 그리고 한참 몇 년 동안 막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가 갑자기 결혼한다 소식 들었을 때 좀 이상하지. 그 전 사귀던 남자분들 중에 결혼 소식을 듣고 뭔가 스미스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하나도 없나요? 있어요? 네. 그런 게 스미스밀이 있어. 아니라 쟤랑 결혼 안 하길 잘했다. 너무 긍정적인 거네.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 어. 걔는 어차피 결혼을 하긴 하는구나.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적은 있어요. 그게 막 너무 아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혼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감정이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다거나 난 딱 한 명 있었어. 있었어? 결혼한다고 하니 좀 되게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좀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헤어졌다? 헤어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지내고 나도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했는데 걔가 딱 결혼하는 소식을 들었구나. 들었는데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자는 뉘앙스? 맞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내가 좋아할 때는 안 그랬는데 누구랑 결혼하냐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만 누구랑 결혼하냐 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요. 결혼했던 친구는 결혼할 때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 사귀고 오래 알아서 결혼할 때 와 드디어 하는구나. 아. 진짜 이 새끼는 사람 안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 아니고. 근데 이제 정말 결혼 못 할 줄 알았거든요. 아하. 근데 이 새끼 사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는구나. 저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하는구나. 잘 살아라. 약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꼭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주한 사람은 없나요? 있어. 있어? 아까 얘기한 그 사람. 그건 아직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미련이 남은 거 아니에요? 나 그 그 정도면? 사람한테 술 먹고 전화한 적도 있구나. 술 먹고 전화해서 저주했잖아. 막. 그러면 되게 미련이 많이 남았었네. 많이 남았었지. 그 근데 사람한테. 많이 남았다고 다들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진짜 미련 때문이 아니고 진심으로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너무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약간 좀 분노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되게 막 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너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막 그냥 그 이렇게까지 사람이 술 먹고. 싫어진 거야? 완전히? 싫어진 감정이 거지. 없다가 아니라. 싫어졌지. 너무 나를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은 사귀었을 때도 그래 내가 뭐 부족하고 찌질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나한테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줬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못되게 했다기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다 부질없지만.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술 마신 뒤 얘기가 더 주였는데.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이별 후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주제에서 많이 섞여서 나와서 맞아요. 네, 그냥 다른 얘기를 뽑았습니다. 네, 깔끔한 아침을 위한 숙취 해소제 술겜입니다. 술겜을 웬만하면 술자리는 항상 챙겨 나가는데 네. 이제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과음을 하고 왜 웃으시죠? 금요일에 과음을 하고 토요일엔 절대 술을 먹지 말자라고 그 토요일에 약속이 있었던 친구랑 굳게 다짐을 하고 만났거든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진짜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먹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토요일에 그 친구가 갑자기 저녁을 먹는데 너무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전날 숙취 때문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소맥을 한 잔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대. 그런 게 근데 있어. 사실이야. 있어. 해장술 먹으면 속이 나아져. 넘어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럼 너 한 잔 해라. 그래. 그랬더니 이제 시켜서 한 잔을 먹더니 넌 안 먹냐. 그래서 좀 그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박자만 맞추겠다. 그러면 참 별게더 미안해요, 그죠? 평소에는 안 그렇지 너네들은 않나요? 술꾼의 삶을 몰라. 죽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미안함 잘 못 느끼고 살면서 왜 그럴 때만. 이상하게 그럴 땐 좀 미안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럼 당연히 술깨물을 둘 다 안 들고 나왔겠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힘들어. 네. 그 연장 갈 때는 꼭 술겜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날 확실하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3일 연속 때린다. 만약에 하루 마신다 그럼 한 포, 이틀 연장이다 2포, 포. 3일 연장이면 3포, 포. 4일 연장이면 하루는 쉬세요. 그건 쉬세요. 네. 술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몸이 너무 달아. 솔직히 4일 연장이면 링거 한 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네. 4일 연장 가시고 싶으면 술겜 드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야 4일 연장 마시면은 얼마나 즐겁거나 얼마나 힘든 거야. 보통은 4일 연장은 좋지. 좋아서 마시는 맞아, 거지. 좋아서 마시는 거죠. 힘들어서는 좋아해서. 4일 연장까지는 안 해. 그쵸. 네. 대학생 때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이제 명절에 아, 네. 맞아, 명절에. 명절에. 나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명절 돌아온다. 그럴 때 술겜을 함께 하시면 네. 돼요. 곧 추석이니까 여러분 이거 미리 쟁여놓으세요. 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요거는 이 병 하나에 산삼, 산양 산삼 뿌리부터 잎 열매까지 한 뿌리가 전체가 다 들어가기 다. 때문에 근데 이건 드셔보시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약입니다, 이게 약. 네, 굉장히 예전에 요 전 버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전 버전도 좋긴 좋았는데 살짝 묽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진해져가지고 와 이게 진짜 산삼 한 뿌리가 다 들어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한 병 딱 마시면은 원래 이 뭐지 좀 손발이 찬 스타일이라서 마시면 약간 손발하고 아랫배가 좀 따뜻해지는 오호. 그런 바로 효과를 효과가. 바로바로 느낍니다. 네, 이 산삼 순백이 다른 산삼 제품 대비 제품력과 별개로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기왕
좀 기를 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이잖아요. 명절이니까 선물하기에 딱 좋거든요. 이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유사품이 많다고 합니다. 산삼순백 잘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또는 1666-1080으로 문의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 판관소문선. 이게 지금 제목이 안자수와 문제로 헤어진 30대 초반 커플. 안자수하면 이제 그 네. 남성들 소변과 관련된 그쵸. 네, 요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은희 좀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1년 정도 만난 1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3주 전에 헤어졌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알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취향도 정말 잘 맞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까지 몇 번의 연애를 해오다가 취업 준비로 5년 정도의 연애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더 반갑고 소중했습니다. 되게 많이 싸우지 않았지만 만날수록 싸우는 빈도가 점점 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고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완전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자친구의 화장실 위생에 대한 강박이었습니다. 헤어진 시점으로부터 3달 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취를 시작해서 함께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소변을 앉아서 봐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나이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싫다고 말하고 차라리 소변 보고 항상 샤워기로 물을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하고 저도 쭉 잘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기 한 달 전쯤에 그 친구가 친구 신혼집에 집들이를 다녀와서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미 부부이거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녀오더니 다른 남편이나 남자친구들은 앉아서 소변 본다더라 하고 운을 띄우더라고요. 그러고는 나는 샤워기로 물 뿌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눈에 안 보이게 다 튄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느낌 때문에 불쾌했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죽고 못 살 문제도 아닌데 이 친구는 절대 포기 못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헤어졌다가 제가 잘 해보겠다고 여차저차 다시 만났습니다. 소변도 앉아서 보는 거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함께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앉아서 쌌는지 서서 쌌는지 하더라고요. 이런 걸 쉽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처럼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앉아서 소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5살 애도 아니고 이러는 게 맞나 싶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싫다는 걸 강요받는 느낌이 들고 그게 소변 보는 것이라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싸우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긍했습니다. 이 문제로 싸울 때마다 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는 헤어질 정도의 상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헤어지고 연락해서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알겠다고 하고 만났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이해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서운했던 걸 하나씩 얘기하다가 감정이 복받쳤는지 예전에 다 끝난 문제를 계속 퍼붓더라고요. 처음엔 잘 듣다가 저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잘해보자고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으나 그 다음날 도저히 다시 못 만나겠다고 하며 그냥 감정이 다 식은 것 같다며 좋은 사람 만나라고 긴 카톡을 보내고 저를 차단하고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차단해 본 적도 없고 차단당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 친구의 가정사를 비롯해 상대방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았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말에 명분이 좋아서 저도 뭐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자주 다투는 부분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데 30년 따로 살아온 사람이 갈등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은 해결해가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길 원하는지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참 씁쓸합니다. 연애 초반에 쌓아두고 한 번에 터뜨리지 말자고 서운한 거 그때 풀자고 했던 친구가 이렇게 퍼붓고 떠났습니다. 서로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서 우린 참 좋다라고 했던 친구가 우리는 타이밍이 너무 안 맞다고 혼자 판단하고 떠났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프로포즈를 한 건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결혼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1주년 기념일 날입니다. 저를 생각이나 할까요? 사람 자체는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만큼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고 일하고 자기개발하면서 새로운 사람 기다려볼까요? 헤어지고 직장 탈출 정주행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쓴 푸념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나들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저를 생각이나 할까요 해서 웃음이 난 거는 이게 다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연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네, 것 많이 같은데. 남아 있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아니 그냥 완전히 남아 있네요. 네네. 네. 그렇네요. 일단 그 이 포인트로 헤어진 것이 진짜 맞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네. 맞다고 보시나요? 다른 게 있다? 이거는 그냥 명분과 트리거? 네 핑계죠. 핑계다. 되게 다투기 좋았던 핑계. 보배는요? 저는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 네. 음. 저도 이제 남자 셋이랑 사니까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싫은 사람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나는 무조건 바닥까지 거울까지 다 닦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그 행동을 이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문제다. 있는 문제다. 네. 무슨 누나는? 저도 뭐 헤어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아니 다른 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말한 이것뿐만 것처럼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싸움의 불씨가 된 하나의 사건이고 아마 계속 사귀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수도 없이 부딪히지 않을까. 조원 형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이것 때문이다. 이게 큰 원인이라고 봐요. 이거 하나가 되게 꼴배기 싫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심이 좁아지는 거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짜증 나니까 다른 것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뭐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다, 다른 오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가 너무 큰 게 짜증 나 버리니까 다른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여기 딱 나왔어요. 이 사연자분이 죽고 못 살 문제도 아닌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성분한테는 이게 되게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서로 안 맞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이게 저도 이제 참 이게 참 웃겨요. 앉아서 소변 보라고 할 때 이 그지 같은 약간 그 남자의 약간 자존심을 건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오빠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앉았어. 나는 앉아서 해요. 형 앉았어. 네. 꽤 됐어요 저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내 남성성에 약간 그 침범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겠거든. 하다 보면 튀게 돼 있고 지저분해지고 그런 걸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보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청소를 하니까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 하니까 왜 앉아서 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화장실의 청결도가 달라져. 180도 달라져요. 달라지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자친구는 분명히 또 자취방이면 원룸이라고 하면 만약 화장실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면 바로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거 계속 치우고 그러면 짜증나거든 사실. 맞아요. 그 근데 짜증- 나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둘의 어떤 방법의 차이잖아요. 뭐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고 싶다는 거는 이 남자도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는 앉아서 싸래. 계속 그 방법만 강요해. 근데 남자는 그 방법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양보할 줄 못하는 여자랑은요 살 수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그럼 여자도 이거는 둘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 그냥 둘이 안 맞는 거다. 그쵸.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여자는 깨끗한 화장실을 원한다면 그렇게 죽어도 앉아서 싸는 게 싫으면은 그렇게 샤워기로 하고 좀 깨끗한 뭐 휴지로라도 물기를 좀 닦고 나와줘라든가 그게 합의가 돼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 이런 문제로라도 작은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큰일들이 터졌을 때는 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의 차이를 계속 네가 맞네 내가 맞네로 다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리는 게 뭐냐? 깨끗하게 화장실을 운영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방법들을 타협을 해야지. 방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다? 저는 사실 잘 이해 안 가요. 근데 사실 똑같은 제가 이게 여자가 이해 안 간다고? 여자도 이해 안 가고 끝까지 여자친구 집에서라도 그러면 그렇게 쌀 수 있는데 그 맞아. 고집을 계속 부리는 남자도 이해가 그러니까. 안 가고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자기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 뭐 타협이 안 됐어. 네. 소변을 보고 샤워기로 물을 뿌리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연자분은 이거에서 이제 문제가 종결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종결이 안 됐어. 그쵸. 안 됐는데 본인은 계속 그냥 뭔가가 협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한 게
본인이 뭔가 의견을 굽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법을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 방식으로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강요하면 이거는 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상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헤어짐의 어떤 도화선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맞아. 이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둘이 못 맞추는 건데 여기 나와요. 여기 보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자주 다투는 부분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라고 네. 본인이 말했잖아요. 근데 본인도 양보를 못하잖아요. 맞아. 그 정도의 양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만큼이 아닌데 그거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실은 거죠. 자기도 양보를 못하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상대방이 양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앉아서 소변을 보기도 했는데 막 여자친구가 계속 확인하는 거야. 너 앉아서 쌌어? 근데 이런 거 싫겠다. 자체가 되게 수치스럽고 너무 싫은 거지. 이거 싫어서 나는 억지로 따르고 있는데 계속 이걸 강요하고 막 확인하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또 된 거죠. 이분의 마음도 이해가 가. 근데 저는 앉아서 처음에 쌌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요상한 그 남성성을 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만약에 이 이슈로서 여자친구가 싸울 일을 덜 하고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하면 얼마나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싫어하는 건데 앉아서 이제 소변을 보는구나라고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거든. 왜?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내 경험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샤워기를 이렇게 한다? 좋아.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어. 서서 물 오줌이 떨어지는 그 소리만 들어도 짜증 날 수 있어.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서 밖에서 이렇게 뭔가 그럴 수도 있고 생각하고. 또르르 이 소리 들리면은 그것만으로도 짜증이 확 날 수 있어. 그냥 그것만 들면 이제 막 노른자가 걸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 자취집인데 물론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야 너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좀 정리 좀 해.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걔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막 머리카락이 너무 있어. 허구한 날. 그게 반복되면 나도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다이나믹 듀오 노래 중에서 뭐 너랑 헤어지고 나서 그 지긋지긋한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안 쳐도 그래.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수채구멍에 너무 머리카락 싫지. 있는 게.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트리거가 돼가지고 다 짜증이 날 수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 했어야 됐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아쉬워하지 않냐. 본인이 지금 이 사람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 앉아 싸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물구나무 서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구나무 서서 오줌 싸는 게 아니잖아. 이 싸움이 되게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이 싫어. 그럼 너 그거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래? 네가 씻고 나오면 보고 치워줘 라고 얘기하고 여자친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자가 너 우리 집에 올 땐 무조건 머리 묶고 와. 이런 방식을 강요해요? 그럼 여자친구 그거 자체가 강요고 듣기 싫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방식도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좀 치우고 나와줘라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데 너의 쉬싸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지나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맞아. 이 여자분도 좀 예민해. 예민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고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 와가지고 그냥 한번 앉아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계속 저렇게 고집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강아지가 너무 예쁘지만 강아지 포비아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강아지 조그만 모습만 봐도 즐겁하지.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왜 저러지? 저 조그만 강아지인데 이랬는데 그냥 포비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빨이 연상이 돼서 너무 무섭대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럴 봐요. 수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너무 싫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싫은 부분을 다 서로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 남성분은 그거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야. 오줌을 앉아 싸는 게 싫은 것보다 방식이 싫은 것 같고 나한테 강요하는 방식이 싫은 것 내가 같고 봐도 그게 싫은 거 여성분은 같아.
이거 별거 아닌 것조차 들어주지 않는 것도 싫은 거고 이 맞아. 두 분은 그 안 만나길 빈도가 다행인 다른 겁니다. 맞아. 통행선. 꼬였어. 좁혀지지 않는 그냥 포기해야 적이니까. 되거든요. 저도 다 튀겨놓는데 포기했거든요. 저도 저희 포기했어요. 아들도 지금 되게 스트레스 포기했어. 받아요. 저도. 그냥 제가 항상 물로 끈져요. 왜냐면 말해봤자 다툼만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희 아들도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겠다 해서 정우야 앉아서 싸는 거 어때? 하고서는 시켰는데 싫대. 아빠처럼 그치 아빠가 서서니까. 그건 따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앉아서 사는 게 전립선에 썩 좋진 않대. 근데 남자한테. 그거죠. 그러니까 오빠네는 여자가 셋이니까 그렇지. 오빠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난 굽히다기보다 그게 나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화장실 깔끔해져서 그래.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걸로 굽히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서 이렇게 앉아 싸다가 그때는 집에 부스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삶이 집이었어. 회사가 집이었던 거 마찬가지야. 그럼 앉아서 쌀 확률이 그러니까 횟수가 얼마나 많겠어. 서서 싸는 경우가 없지 거의. 그치. 근데 가끔씩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다 술 한잔 하다가 맥주 마시다가 화장실 가서 이제 이런 건물 화장실 그 소변기가 서서 앉아서 싸? 난 그것도 되게 좋을 정도였어. 와. 처음에는. 그거 자체 와 이렇게 서서 싸니까 좀 시원하다. 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저는 한 번도 앉아 싸라고 지금은 요구해본 아예 적이 이제 없어요. 이골이 나서 별다른 그런 게 없었는데 초반에는 그럴 정도로 밖에 나가서 약속하고 화장실에서 서서 싸는 게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인지가 될 정도로 앉아서 싸는 버릇을 하는 데가 좀 나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하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되게 난감할 때가 뭔지 알아?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는 말인데 아침에 새벽 되면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이제 텐트를 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서서 못 싸. 볼일은 보고 싶어. 아. 그럼 앉아서도 못 싸. 앉아서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물고 넘어서서. 아니지. 그걸 죽여야 돼. 왜냐면 어떻게 죽여? 서서 싸면 눌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약간 뒤로 이렇게 엉덩이 빼고. 근데 뒤로 많이 빼야 되거든요. 근데 각도가 너무 안 나와. 어쨌든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앉아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앉아서 거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이렇게 네네네.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까지 아침에 있지만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럼 나는 그래서 그걸 죽이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편함도 있다고. 근데도 그렇군요. 앉아서 쏴죠. 네네. 쏴죠? 앉아서 싸죠. 누죠. 누죠. 그래서 대단히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또 뒤지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형이 이거는 했지만 형은 절대 못하는 거를 또 강요받는다. 그럼 그거는 또 이제 그치. 삐죽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이게 사람마다 포인트들이 맞아, 다르거든. 맞아. 그런 게 대부분 많아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나 봐. 많이 내가 좀 뭐 활달한 성격이고 많이 움직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죠. 담배 피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뭐 앉아서 싸라. 이게 뭐 우리가 이거 앉아싸가 되게 지침이 너무 많네. 앉아싸가 너무 심했다, 뭐 방식이 어땠다 할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다 달라. 맞아. 너무 다르기 다 때문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에서도 본인 머리카락 치우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진짜.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모여 있는 거를 보기가 힘들대. 아. 그래서 제가 그럼 모이기 전에 빨리 치우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매일매일. 긴 머리니까 한 번만 감아도 그치. 모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집을 합쳤을 때 진짜로 남자친구가 얘가 샤워하고 나와도 자기 샤워 안 해도 가서 들어가서 그걸 치워줘 매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그런 어쨌든 남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협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되죠. 난 그건 절대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 맞는데 그래서 잘 헤어졌는데 지금 뒤에 엄청 후회하는 게 보이잖아.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고 다시 만나야 되나요? 좋아요? 그럼 헤어지는 것보다 서서 싸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헤어지는 거랑 서서 싸는 거 둘 중에 선택하면 그럼 서서 싸는 걸 선택한다는 아니,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못 만나 이 사람 둘은. 근데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뒤에 부분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뉘앙스가 없었으면 잘 헤어졌어요. 잘 헤어졌다. 그거 힘들 맞아요.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게 앉아서 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까? 그러니까 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앉아서 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 사람은 다시 만난다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 느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서서 싸는 게 그렇게 대수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거지. 난 뒷걸음질 이딴 치면서 걸로 쓸 수도 이렇게 있어. 싸울 정도면
미련 남아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할 수 다시 없어. 사귀어봤자 똑같다. 안 되죠. 이거는 이거 말고도 많을 것 같아. 많을 맞아요. 여자가 원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 여성이 지금 여기 있는 여성이 요 정도의 강박을 보이는 거라면 다른 부분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그렇다고 봐요. 나는 아니야.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 사연자분이 타협을 했다고 하지만 이 여자한테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렇지. 것들이 더 있을 생각보다 것 같아요. 많은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끝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제 느낌이에요. 여성분의 민감도보다 남성분이 훨씬 둔감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게 지금 막 쏟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친구는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 그게 하나 아니야. 내가 남자가 맞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이러면 못 만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못 만나요. 어. 차단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여자는 그냥 단순히 내가 볼 때 그냥 이 쉬야 문제가 아니야. 그냥 매번 느낄 때 맞아. 본인이 생각하는 이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다르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오, 근데 그런 있어. 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걸 놓는 사람이 있는데 안 놓아지는 사람이 그치. 있는 거 아니야? 못 그러면 이건 놓는 안 거야. 맞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사귀었을 때 여자들이 많이 날 이해해줘가지고 아마 쌓인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별을 통보받았죠. 뭐 그럴 때도 아니야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왜냐면 날 더 좋아했으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누가 더 좋아하냐의 차이인데 그랬는데 한 번 어떤 트리거가 되면 막 쏟아낼 때가 있어. 그 서운한 거를. 그치. 근데 그거를 안 건드려야 되거든. 그럼 지나갈 문제야. 그리고 같이 계속 이해를 받아주면서 살 수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민하다기보다 뭐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사귀었잖아. 잘 맞는다고 사귀었고 다 이해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거 하나가 평생 자신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평생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거든. 아니, 미리 이렇게 자취방에서 이렇게 생활해본 거 진짜 좋았던 그래. 것 같아요. 다행이지. 동거가 되게 중요해. 동거. 진짜 막 사람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과자를 먹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과자를 먹는데 그 과자를 침대에서 먹는데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안 돼. 과자를 침대에서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뭔가 자취방이다 되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제 살아보면서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방금 막 있잖아. 난 지금 상상만 해도 어지럽거든. 침대에서 과자를 먹는 그 상상만 해도. 근데 용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치. 그래 내가 치우자. 뭐 저거 좋다는데. 그러면 맞는 거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건 안 돼가 너무 달라서 맞아. 진짜 살아보는 거 중요하고. 그래. 티셔츠도 내가 무조건 다려 입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원가정이나 자취를 할 때는 몰랐던 걸 다른 사람하고 살다 보면 내가 이걸 못 견디는구나를 그렇지. 또 알 수 있거든. 엄마 아빠랑 살다가는 왜냐면 그렇게 살아가기 환경에서만 쭉 살았으니까 몰랐던 모르지. 게 나오는 게 있지. 몰라. 저 요즘에 그 변기 때문에 진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이게 저는 이제 남자가 내려놓고 살아야 셋이니까. 남자 그렇지. 셋이니까 그냥 물 뿌리는 걸로 하는데 어. 요즘에 그냥 방학이니까 난리지. 계속 난리. 이제 계속이야. 계속 반짝반짝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아, 계속 뿌리는 거 계속. 그치. 그러니까 화장실이 마를 일이 없는 거죠. 아.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스트레스야. 열폭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스트레스 돼. 이해가 돼.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다 앉아서 하라고 할 순 없으니. 아니면 아예 나 같은 따로 경우는. 쓰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따로 써도 그걸 어차피 관리하는 건 누가 엄마잖아요. 청소를 해야 될 거야. 청소는 내가 누가 해야 하니까. 되니까. 따로 쓰는 대신에 그 남자들 쓰는 데를 네가 청소해라. 남편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남편은 요즘에 그래서 자기가 좀 앉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잖아. 진짜 막 조금만 잠깐 나갔다 오면 날도 덥고 그러니까 다 젖어 금방 있으니까. 젖어 있는 게 아니지. 말라 비틀어져 있죠. 표현이. 노랗게 금방 반짝반짝 그러니까. 이렇게 빛나는데 반짝반짝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예쁘게 표현하는. 예쁘게 표현하는. 별같이. 제가 아니 원하는 건 딱 하나 그 커버 있잖아. 그거라도 올리고 싸줘라. 커버도 안 그거 올리나요? 그냥 그다 써요? 네. 누가요? 한 명이요. 애들이. 애기가. 애기가. 근데 애기니까. 절대 못 그거는 고치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건 때려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지, 진짜? 때려서라도. 그 때려야 돼. 내가 한번 엉덩이. 가야 되나? 근데 한 명은 그거까지 다 뿌리고 나와요. 근데 한 명은 진짜 근데 그 기준치가 다 달라. 그래, 그래서 맞아. 그건 맞아. 예를 들어 화장실도
내가 볼 땐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남편이 볼 땐 아니야. 그럼 늘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먼저 치우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늘 내가 청소해. 그 기준이 많고 높은 사람일수록 힘든 거 아니야? 맞아요. 힘들죠. 맞아. 힘들죠. 근데 그거를 방식을 진짜 강요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누구하고 살든 방식을 안 돼. 강요하면 그래서 살수 네. 없어. 맞아. 저는 그래서 아까 계속 따로 안 쓰냐고 한 게 처음에 딱 써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된다. 이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뭐 안 돼. 이렇게 저는 뭐 칫솔 그다음에 뭐 손세정제 이런 거를 이제 쓰잖아요. 그럼 손세정제는 항상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거 놔두고 다 집어넣어 그냥. 나도. 다 찬장에 집어넣고 다 물게 없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다 꺼내 뭐 폼 뭐 이거저거 다 빛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변기 쓰는 거 이런 거에서 한 벌써 뭐 한 달 같이 살았을 땐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따로 쓰자. 그러니까 딱 바로 해결. 그리고 청소를 그분이 하시나요? 거기 청소는 네가 해. 그 정도가 되면 그럼 이제 내가 아예 거기 신경 안 쓰는 거지. 물론 많이 지저분해요. 근데 뭐 내가 안 쓰면 되니까. 그 정도 자유는 또 줘야죠. 그럼 현명한 거야. 그 정도 되면.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 거를. 청소가 진짜 결혼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부분 중 많은 생활에 많다고 부분을 하더라. 맞아요. 차지하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많아. 쉽지 않아. 저 방 앞에 있는 그 욕실을 남자 셋이 써요. 동생은 가끔 오고 나랑 아빠랑. 그 다음에 따로 쓰는구나. 안방에 있는 욕실을 엄마가 써요. 근데 저희 집 식구는 동생 정도로 제외하면 다 똑같아요. 화장실을 완전 건식으로 쓰거든. 다 이래. 완전 건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샤워부스 바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물기는 없어. 손을 씻든 뭐 소변을 맞아. 보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동생이 오면 세면대에서 세수한 다음에 그 세면대가 이렇게 해서 여기 팔꿈치에 물이 흘러서 바닥에 뚜두두두. 떨어지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것도 안 봐. 바로 닦아요? 바로 닦아요. 근데 이제 동생은 그거는 놓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놓친대. 이게 봐봐. 왜냐면 딴 건 또 열심히 또 막. 우리 집에서는 동생이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딴 데 가니까 되게 깨끗하죠. 굉장히 상위권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거지. 얘가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는 스트레스 받다 딴 데 가니까 반대로 스트레스 받더라고. 이것도 안 치워? 그 정답이 이렇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마다 달라. 정답이 없어. 나는 그 수채 구멍을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매번 그렇게 치워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한 거야. 엄마가 한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내가 머리를 감고 나오면 자꾸 들어가. 치우고 들어가. 그래서 그래. 그거를 인지를 하고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약간 습관을 바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남편이네. 그러니까 좋은 남편이다. 깔끔이잖아요. 좋아. 박정희 아주 좋아. 박정희 같은 깔끔하시는데 서선 싼다. 요즘 좀 앉아서 노력하는 근데 거잖아요. 이게 진짜 나도 쉬운 서서 게- 싸잖아. 나 앉아서 안 싸. 집에서도? 나 무조건 서서 싸요. 근데 우리 집 화장실이 내가 자신하건데 지금 여기는 5명 중에 제일 깨끗하고. 그래. 아예 그럼 매번 싸고 뭔가 조금이라도 튀기면 닦나요? 조준을 당연히 겁나 바로 닦아요. 잘하나? 그리고 커버 올리고 하고 난 조준을 다음에 겁나 잘해? 물티슈 휴지로 싹 다 닦고 근데 그래. 이거는 진짜 타고 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맞아. 저게 똑같은 타고 나는 건데 집이어도. 나는 이거를 그렇구나. 진짜 난 이제 완전 버릇돼가지고. 갑자기 앉아 싸는 추맨. 근데 앉아서 하는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죠. 그 부득이하게 내 소변 소리가 주변에 들릴 것 같은 환경이야. 그럴 그러면 때. 그거는 이제 난 들리는 거는 내 소리를 남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집에서 있을 땐 무조건 서서 싸죠. 난 남의 집에서도 앉았어. 그건 형이 버릇이 된 거죠. 버릇이 버릇이 됐어. 됐어. 이제 서서는 못 사는 거죠. 서서는 못 사는 남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서서 못 사는 남자. 그나마 회사 와서 서서 싸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에 할 때 버릇이 드는 게 어렵긴 해. 그런 것들이 있긴 해요. 맞아요. 오죽하면 밖에 나와서 약속 나와가지고 서서 쌌을 때가 행복하고. 내가 진짜 그런 느낌을 시원함을 느꼈겠어 내가. 그래,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앉아서 안 싸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앉아서 싸라는 걸 강요하는 게 이분은 싫었던 이분은 거야. 싫은 거고. 근데 그거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그래. 그것도 싫은 거고. 그런 마음이야. 맞아. 그런 마음. 그치. 그런 마음에 그래서 맞춰. 두 분은 안 만나야 되는데 두 맞아요.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미련이 이렇게 남는 거라면 헤어지는 거야, 서서 싸는 거야. 이런 사실상 그거에서 선택을 네. 난
역시 서서 쌀란다. 그걸 선택한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난 이 정도 사랑하면 나는 물고 나면 서서라도 싼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닐 거야. 그래. 되게 많을 그래서 거야. 내가 여러 개일 거라고 생각해. 되게 많을 거야. 모든 걸 다 맞춰줘야 될 거야. 그럼 너무 피곤하잖아. 차라리 계속 서서 싸. 서서 싸세요. 그래. 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서 싸도 상관없는 여성분이 그래. 있을 맞아. 거예요.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그래. 많아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이런 거 맞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네. 이주원 같은 사람. 네. 뭐? 앉아서 아, 하는 거? 여자분요. 근데 나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가지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되게 깔끔한 편은 아니라서. 네. 네. 또 모르지 이 여자분이 이거 외에는 또 별로 그럴 수도 있지. 별로 원하는 게 없어. 집은 난장판이야. 오직 그것만 하면 그것만. 그러면 남성분이 더 이상한 거거든.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난 그건 싫어. 집 낭자판인 거 싫어. 정리 정돈 안 돼 있으면 난 싫거든. 좀 깔끔하게 좋아 집은. 네. 누구나 좋아하지 깔끔한 거. 아, 또 근데 되게 내가 하는 게 까다로운 귀찮아서 척하네, 그런 거야. 그 깔끔 떠는 사람이랑 살아도 그 깔끔의 기준이 다르다니까. 다르지. 달라. 그치. 우리 남편은 달라. 바닥만 깔끔하면 돼. 그래서 아, 자꾸 다 그래? 위로 올려놔. 근데 나는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는 게 싫거든. 아, 요것만 이렇게 치워놓는 어. 스타일이구나. 그래, 다 달라. 식탁 위에 나는 오브제를 제외한 아무것도 없어요. 오. 오브제가 뭐야?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장식 화병이나 화병 이런 게 있거나 말고는. 아니면 뭐 티슈 케이스에 씌운 거 그 정도야. 그래. 진짜 종윤이 빡세. 근데 이거 진짜 이외에 종윤이 빡센 건 맞아. 뭐를 계속 올려놓는다? 옷 올리고 어. 책 올리고 막. 어우, 안 되죠. 영양제 올리고 막. 그래. 영양제는 영양제 있는 곳에 통에. 아니면 안에 찬장에 넣든가. 종윤이는 진짜 깔끔해. 피곤하죠. 그래, 이거 쉽지 않아. 종윤이도 각종을 맞는 맞추고. 여자 만나야 돼. 네. 맞는 여자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네, 이게 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본인의 기준이 확고하다. 맞는 사람을 찾거나 혼자 혼자 사는 게 살거나. 좋습니다. 본인의 기준은 알긴 알아야겠네요. 예. 그럼요. 그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 근데 웃긴 거는 그걸 알려면 결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결혼해봐야 돼. 결혼해봤는데 아니겠지 했는데 여러분이가 꽝이네. 괜찮아요. 이혼하면 됩니다. 괜찮아. 그래 이런 명쾌한 방법이 그래, 있는데 괜찮아. 네. 여러분 안 맞으면 이혼하시면 이혼하면 됩니다. 방법은 다 있다. 그렇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